사실 포지션도 애매하고 막상 사놓고 잘 안 쓰게 될 확률도 있는 기기인데 뭔가 사고 싶어지는 기기란 말이죠. 들고 다니면서 PC 게임을 한다는 로망 때문에 사게 되는 기기입니다. 손에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손바닥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컴퓨터는 주로 UMPC라고 불립니다. 핸드헬드 PC라고도 하죠. 다만 이러한 기기는 시중에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기기는 ASUS ROG LIX, 일명 흑갈리라고 불리는 기기입니다. 사실 지금은 좀 애매한 시점이긴 합니다. 새로운 CPU를 사용한 UMPC들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 선택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제품 완성도와 스펙이 UMPC 중 최상급이고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들이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어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더 비싸지면 못 사죠. 순전히 누워서나 들고 다니며 게임을 즐기고 싶은 호기심에서 구입한 기기입니다. 정가 기준으로는 가격대는 약 110만원 정도로 가성비만 따지면 정말 좋은 편은 아니죠. 다만 중고시장에서는 감가율이 상당히 커서 비교적 괜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신제품보다는 중고... 이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흑갈리라는 별명은 이전작인 로그 LI가 흰색 디자인이라 백갈리라는 애칭으로 불린 데서 비롯됐습니다. 색상 외에 프로세서는 동일하며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된 개선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충전기, 매뉴얼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65W 출력의 다소 큰 크기로 노트북 충전기 수준입니다. 기기 자체가 최대 100W의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출력 충전기를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충전기는 크기와 무게가 부담스러워서 안 쓸 것 같습니다. 봉인할게요. 그리고 이쪽 뚜껑 쪽에 보면 골판지 느낌의 스탠드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탠드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도 같긴 한데 이것도 굳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봉인할게요. 별로 유용하지 않은 구성품들이 꽤 있네요. 기기 전면에는 아날로그 스틱과 기능키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상단에 버튼 2개가 있고 후면부에는 백 버튼도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로그 라이너답게 통풍구가 로그 로고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꽤 멋집니다. 각종 버튼이나 포트들이 상단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원 버튼, 음량 조절 버튼, USB-C 타입 포트 2개, 오디오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등이 있습니다. USB-C 포트 중 하나는 USB4를 지원하며 썬더볼트 4와 호환되어 다양한 주변 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전작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전작에는 40W의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갔지만 흑갈리에는 80W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사용시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용량이 일반적인 노트북 배터리 수준이며 상당히 무겁습니다. 과거에 리뷰했던 레노버 Y700 2세대와 GA 플러스 거치형 게임패드의 결합 무게가 비슷한데 그때 리뷰할 때도 단점으로 무게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흑갈리도 휴대용 기기인 걸 감안하면 무게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400g 약간 넘는 수준이니까 스위치 무게하고 비교될 수준은 아닙니다. 스펙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스펙을 살펴보면 CPU는 백갈리와 동일한 AMD 지원이가 사용되었고 램은 24GB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용량과 클럭 둘 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NVMe SSD 저장 장치는 기존의 2230 규격에서 2280 규격으로 변경되어 업그레이드가 쉬워졌습니다. 또한 쿨링 성능이 개선되고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설계가 변경되면서 전작에서 발생했던 발열로 인한 SD카드 슬롯 비활성화 현상도 개선되었습니다. CPU 성능은 동일하지만 기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완된 제품입니다. 시네벤치 스코어를 볼게요. 싱글과 멀티 스코어입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 스코어입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스코어입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자, 이제 제품을 켜볼게요. 지문 인식을 겸하는 전원 버튼이 상단에 있습니다. 로고가 보이죠? 아날로그 스틱을 따라서 RGB LED가 켜지는 것도 보이고요. 윈도우 11 홈이 기본 탑재가 되었고 세팅도 윈도우 세팅 하듯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터치로도 진행할 수가 있고 우측 아날로그 스틱을 이용해서 커서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지문 인식이 지원됩니다. 전원 버튼이 지문 인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전원 버튼이 살짝 이렇게 파여 있어서 지문 인식을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보통 이 집게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또 휴대기기인데 잠금 해제할 때마다 핀 버튼 누르는 건 귀찮은데 지문 인식되는 건 정말 괜찮네요. 인식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데스크탑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팅하는데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기다리라고 할 때 진짜 몇 분씩 걸립니다.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윈도우 화면이랑 똑같죠. 액정을 보면 베젤이 상당히 넓죠.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7인치 FHD 해상도 120Hz 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OLED가 아닌 LCD 액정이라 베젤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에 보면 로그라고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후면부에는 로고 모양으로 통풍구까지 잘 만들어 놓고 이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로고 하나만 넣었으면 더 깔끔했을 텐데 말이죠. OLED에 더 큰 사이즈 액정이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가격이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기본 관리 앱은 아머리 앱하고 마이 에이수스 앱이 있는데요. 이왕이면 이 두 앱을 통합했다면 더 관리가 용이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이 에이수스 앱은 기기 보증 관리가 가능하고 배터리 충전 제한이나 하드웨어 진단 등의 관리가 가능하고요. 아머리 앱은 그 외에 대부분의 설정이 가능한데요. 런처 관리나 게임 구동, RGB 설정이나 퀵 메뉴 편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힘내서 통합했다면 더 편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처음 사용할 때 마이 에이수스 앱하고 아머리 앱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사용하면 해볼수록 세팅도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기도 하고 초심자가 다룰 만한 기기는 아니다 싶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하게 되면 캐주얼 게임 정도만 간단하게 구동할 수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일주일 이상 게임을 이것저것 구동해봤는데요. AMD 설정으로 가서 최적화 설정은 필수이고요. AF/MF2나 RSS, FSR 등 프레임 생성을 위한 최적화 세팅을 꼭 해야 합니다. 게임마다 최적화 세팅이 다른데다가 인게임에서 FSR을 지원하느냐도 또 다르고요. 각각의 세팅을 검색을 통해서나 게임을 해보면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그냥 전역 설정으로 두고 사용하면 AAA 게임이나 최적화가 좋지 않은 게임은 최적화의 게임을 구동하기에는 프레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최적화가 잘 된 게임들은 AAA 게임이라고 해도 프레임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고사양 게임도 구동 가능할 정도로 프레임을 올릴 수는 있고요. 인디 게임이나 저사양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설정 없어도 쾌적화의 게임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퀵 메뉴를 통해서 각종 최저가 기능을 온오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엘든링 최저가 세팅하고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컨트롤이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밀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됩니다. 구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60프레임 이상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엘든링은 유다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임이죠. 이게 중간중간 아머리 앱이 좀 멈추거나 오류가 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고 나왔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꽤 자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강제로 종료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좀 작아가지고 조작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게임을 할 때 이렇게 프레임을 보여드리고 프레임 측정 오버레이를 좀 띄워봤는데요. 프레임 측정을 하지 않으면 프레임이 그래도 할만해지는데 이 프레임 측정 오버레이만 띄우기만 하면 프레임이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데스크탑에서 게임할 때는 프레임 측정 오버레이를 대부분 키는 편인데 이걸로 게임을 할 때는 오버레이를 거의 켜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떨어지는 게 확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또 기본 프레임 측정하는 방법이 또 있긴 한데 이걸 사용하면 또 AF/MF가 적용이 안 되는 또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프레임 측정 오버레이가 아머리 프로그램에서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머리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면 AF/MF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AF/MF가 뜨고 경고 문구가 뜨죠. 이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이런 저사양 게임 같은 경우에는 AF/MF가 적용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까 그런 뭐 엘든링이나 프레임이 중요한 게임에서 이 오버레이를 켰다가 AF/MF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프레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켤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레임 측정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모로 좀 아쉽긴 합니다. 이쪽은 그래도 쿨링팬이 있어가지고 온도가 좀 낮게 유지되고 있죠. 실제로 만져봐도 차갑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기는 좀 따뜻하고요. 여기는 뭐 쿨링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게임을 할 때 그렇게까지 뜨겁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부분은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그렇게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에이수스 로그 LIX를 살펴봤습니다. 80W시 배터리로 사용시간이 전작에 비해 대폭 증가해서 장시간 게임이 가능합니다. 썬더볼트 4 호환 USB4 단자가 있어서 다양한 주변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죠. NVMe SSD 규격이 2280 사이즈가 들어가서 저장 장치를 나중에라도 업그레이드 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전작에 비해 발열 문제가 개선되고 발열로 인해 SD 카드 슬롯이 망가져버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LCD 패널과 넓은 베젤이 다소 구식 느낌을 주고 디스플레이 하단의 로그 글자도 디자인 쪽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가격이 안 그래도 비싼데 더 좋은 패널을 넣으면 더 비싸지긴 했겠지만 차라리 라인업을 나누어서 액정에 차별화를 두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포지션도 애매하고 막상 사놓고 잘 안 쓰게 될 확률도 있는 기기긴 한데 뭔가 사고 싶어지는 기기란 말이죠.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 싶어서 사게 되는 기기긴 한데 들고 다니면서 PC 게임도 하고 세팅하는 재미를 느끼는 분이라면 여러모로 밸런스가 좋은 로그 LIX가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